자, 평생의 드림리스트, 버킷리스트였던 크루즈 여행 큰맘 먹고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 했는데 처음부터 멘붕이 오죠. 서부지중해를 갈 거냐 동부지중해를 갈 거냐, 비싼 돈 내고 가는 첫 번째 크루즈 여행인데요. 내 취향에 안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서부지중해만 2번이나 다녀왔었고요. 동부지중해의 매력까지 흠뻑 느끼고 왔습니다. 제 2발로 직접 경험해본 크루즈 여행, 저 야무진쭈니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크루즈 여행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기항지의 매력입니다. 서부지중해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도시와 예술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또 이탈리아 로마, 폼페이,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막 바우스 하지 않습니까? 유럽 역사의 중심지를 매일매일 도장 깨기 하듯이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가면 가우디 투어도 하셔야죠.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 투어도 하셔야 되죠.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도 방문해 하셔야 되죠. 평소 여행 가시면 남들 구경하는 거는 나 다 가서 사진 찍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서부지중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동부지중해의 매력은 낭만과 여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드림리스트 1번이었던 곳이 산토리니였거든요. 산토리니에서 일출과 일몰을 크루즈에서 구경하는데 와, 정말 눈물이 다 나왔었습니다. 또 화이트 칼라의 골목골목을 지나는데 걷기만 해도 화보가 되고 사진을 찍으면 어디든 다 예술이 되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또 이스탄불은 제가 관람했던 도시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한 도시에 이런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곳곳에 있는 것 또한 신기하고 날씨는 어찌나 좋던지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동부지중해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배의 스케일입니다. 크루즈 선사들이 가장 크고 최신식인 이른바 메가십을 어디에 먼저 띄울까요? 바로 수요가 가장 많은 서부지중해입니다. 제가 탔던 월드 유로파나 코스타 토스카나 같은 배들은요, 그냥 바다 떠다니는 거대한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항지 관광도 좋지만 난 배 안에서 워터 슬라이드도 타고 매일 밤 라스베가스급 쇼도 보고 뷔페도 질리도록 먹겠다 하시면 서부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서부지중해가 수요가 더 많아서인지 보다 최신식 큰 배들이 그 동네에 많이 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부지중해를 도는 배들은요, 초특급 대형선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을 수 있답니다. 에이, 그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배 안이 덜 붐비고 하기 때문에 트가선 대기도 좀 짧은 편이고요. 선베드에 누워서 조용히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부지중해의 항구가 수심이 조금 얕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섬 투어를 할 때는 크루즈에서 텐더보트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답니다. 진짜 프라이빗한 휴양을 원하신다면 동부지중해의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겁니다. 세 번째 라운드, 제가 올 초에 전문 크루즈 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아직 인솔을 전문적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옆에서 계속 봐온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 서부지중해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기항지 투어의 거리가 꽤 먼 곳들이 참 많아요. 하루에 10,000보, 20,000보는 기본으로 걸어 다니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극기 훈련 수준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다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좋을 텐데 금액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 동부지중해 크루즈 같은 경우는 기항지 항구에 내려서 산책 삼아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산토리니에서 피라마을에서 이하마을까지 갈 때는 버스를 타야 한답니다. 그런 섬도 있지만 웬만한 섬들이 동네 투어 하듯이 걸어갔다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패키지 여행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여행사에서 버스를 다 대절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크게 고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중해 크루즈와 동부지중해 크루즈의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부지중해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서부지중해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중해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선박세가 조금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토리니가 포함되면 전체 금액이 10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10월 달에 다녀왔던 서부지중해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와 배 크기가 다르므로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순 없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크루즈 멤버십 회사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 조금 저렴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직접 예약하시거나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크루즈 전체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SC 월드 유로파 기준 인피니트 오션뷰 창문이 열리는 방이었습니다. 객실 가격은 2,359달러에 세금 포함하여 총 비용은 2,734.83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인 금액이 아니라 2인 1실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400만원이 조금 넘어가네요. 2025년도 6월에 동부지중해를 다녀왔었거든요. 동부지중해 금액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부지중해 크루즈는 월드 유로파보다는 조금 작은 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코스타 세레나와 쌍둥이 배인 코스타 포추나 배를 타고 다녀왔었습니다. 객실 가격은 4,206달러 정도 나왔었고요. 세금 다 포함하니 4,459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성인 3명이서 인사이드 룸을 이용했기 때문에 3명이 각각 n분의 1을 해서 다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명이 예약했을 경우도 대략 3,500달러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동부지중해는 1인당 25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험상 생각해보면 서부지중해는 1인당 자유여행으로 갔을 때 500만원 언저리 금액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동부지중해 같은 경우는 550에서 600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기항지 투어라든지 버스 섭외, 밖에서 먹는 음식 이런 비용들은 빠진 거니까 그런 비용은 각자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00에서 2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쉴 틈 없는 관광과 큰 스케일의 크루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부지중해. 나 복잡한 건 좀 싫어, 예쁜 풍경 보고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동부지중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크루즈 여행하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패키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하면 1인 막 1,000만원씩 드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오히려 잘 기획하시면 일반 육지로 다니는 패키지 여행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게 크루즈 여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볍게 준비하는 크루즈 여행이 대세니까요. 영상을 보고도 막막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야무진 쭈니가 크루즈 인솔자 자격증도 있고 실제로 패키지 여행, 자유여행 다 다녀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행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여행 동호회 형식으로 좋은 여행지를 기획해서 함께 떠나기도 하지만요. 1년 내내 해외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함께 나가지 못할 때는 좋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도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에서 가끔 보면 땡처리 상품으로 아주 좋은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무진 쭈니의 여행 프로젝트, 앞으로의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인 거 아시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무진TV 쭈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